안녕하세요. 원님 확률통계 버전2 이원우입니다. 오늘 확률분포의 7번째 시간이고요. 확률분포 교과정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전부 다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확률분포 관련된 비교적 쉬운 문제, 즉 3점 문제 중심으로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규분포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는데 정규분포는 무지하게 중요한 분포입니다. 통계학 이론에 아주 근간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분포가 바로 정규분포이고요. 표준화를 시켜서 정규분포일 경우에 확률을 구하는 일을 했죠. 표준화의 또 다른 용도, 일반적 용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근사, 이항분포하는 변수를 정규분포하는 걸로 취급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이와 같이 좌우 대칭의 그런 나이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그 분포의 식은 이와 같은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겠다라고 소개를 했고, 특징은 시그마가 요 정도입니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건데 요 정도. 왜 요 정도냐 하면 플러스 3시그마 또 평균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3시그마 한 값부터 플러스 평균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3시그마부터 플러스 3시그마까지 모든 자료가 거의 모든 자료가 99.7%에 해당되는 자료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분포다 하는 이야기가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가 나오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확률은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면적을 구해야 된다. 즉 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분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표준화시킨 다음에 표준화된 값 중심으로 확률 면적을 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표준화라는 거는 변수 어떤 x를 표준화시킨다. 그러면 x에서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표준화입니다. 알겠죠? 어떤 변수든 표준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줄 때 우리 표준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준화를 시키면 그 변수의 분포와 같은 분포를 합니다. 정규분포를 하면 표준화된 것도 정규분포한다는 이야기야. 예? 그리고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 분산이 1인, 분산이 1이면 표준 편차가 1이에요. 루트 1이 되니까. 그런 분포가 된다. 그래서 표준화 정규 분포의 확률 면적을 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겁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정규분포의 형태를 할지라도 표준화를 시키면 이런 모양으로 표준화된 모양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 계산, 표준화 정규분포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확률을 구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평균이 75이고 정규분포를 해 분산이 64일 때 평균이 75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할 경우 75에서 83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여기에는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퀄리 등호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빠져도 값은 똑같다. 어느 한 값에서의 확률은 0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 이미 전에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x를 표준화시켜. 뭐라고? 평균을 빼고 75 빼고 표준 편차 8로 나눠줘. 그러면 가운데를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죠. 그죠? 이퀄이 되기 위해서 75에서 75를 빼고 표준 편차 8로 나눠, 83에서 75를 빼고 8로 나눠. 예? 그럼 이 가운데가 뭐가 돼? 이게 Z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건 0이고 이거는 1이야. 그래서 표준화 정규분포 Z가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라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야. 0과 1 사이. 그러면 Z가 0부터 1까지의 값이 3, 4, 1, 4면
그래서 0.3413이 된다. 이 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건 뭐 그림으로 나타낸 거인데요. 이건 x가 75에서 83까지 이 면적을 구하는 거는 표준화시킬 경우 0과 1 사이의 면적과 같다. 0과 1 사이의 면적과 같다라는 걸 뭐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본 겁니다. 자, 다음 예는요. 조금 예문이 길지만 이런 데에 이 정기분포와 표준화와 확률 이런 걸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가전제품의 수명시간 X는 평균이 1000시간이고 표준편차가 100시간의 정기분포를 한다고 한다. X는 평균이 1000이고 분산이 100의 제곱, 표준편차가 100인 정기분포를 한다고 한다. 이 회사의 마케팅 팀에서는 판촉 효과를 위해 구매 후 750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고장날 경우 제품 구매 가격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품질 보증서를 제품 박스에다가 넣으려고 그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품질 보장에 따른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무조건 750시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편의대로 750시간 정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거 몇 시간으로 하는 게 적정한가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50시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750시간을 쓰지 못하고 고장날 제품이 고장나서 반품 전액 보상해줘야 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 즉 X가 750보다 적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 예?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이 확률이 너무 크면 아니 뭐 고장날 확률이 많은 거야. 750시간 쓰지 못하고 고장날 확률이 너무 높으면 이거 장사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수명시간이 750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이거를 구하는 문제다. 다시 한번 여기 뭐 등호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된다라는 얘기 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x가 75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면 x를 어떻게 표준화를 시켜? 빼기 1000, 평균이 1000이니까 표준편차 100. 그러면 오른쪽에 750도 똑같이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z가 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2.5보다 적을 확률이야. 이거 구할 때는 항상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마이너스 2.5보다 뭐야? 적을 확률. 예. 그러면 이거는 뭐야? 플러스 좌우 대칭이므로 2.5보다 클 확률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요것은 표준화 정기분포표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값들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는 거는 0부터 어느 값까지야. 그러니까 0.5 빼기 2.5 0 요거죠. 그렇죠? 네. 요걸 구해야 되는 거야. 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에서 2.5까지 2.5까지 4938이네. 이므로 0.5 빼기 0.4938 하면 0062야. 0062라는 건 뭡니까? 만 대를 판매하면 여기다 만을 곱해. 그러면 62대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보상액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인데 뭐 이거 전부 계산을 해서 750으로 할 건지 800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뭐 나머지는 회의를 하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예제입니다. 아무튼 정규분포 이제 뭐 이런 게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에게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정규분포가 이런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준화의 용도. 표준화라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다른 데서도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은 통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준화 이 예를 통해서 한번 보죠. 어느 회사에 A 부장과 B 부장이 있어. 그러면 그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부하 직원들을 평가합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 A부장은 4명, B부장은 3명의 부하 직원에 대해서 55점, 50점, A부장은 55, 50, 60, 65로 평가를 해서 제출을 했어. B부장은 70, 80, 90으로 채점해서 보고를 했어. 그러면 A부장, B부장이 준 이 점수를 그대로 원 점수로 생각해서 이 7명의 직원들을 평가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나죠. A부장은 짜. 예? 뭐 높은 점수를 그렇게 안 줬어요. B부장은 높은 점수를 줬어. 비교적.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욕할 수는 없고 A부장의 준 점수들 4개를 표준화시키고 B부장이 준 점수를 표준화시켜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그래야 합리적이겠죠. 자, 평균과 A부장과 B부장의 평가 점수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서로 달라. 평균은 A부장은 55, 표준 편차는 3.5, 4. B부장은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는 8.16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를 시키면 A부장의 직원, 부하 직원 4명의 점수를 55점은 김땡땡 55점은 평균 55를 빼고 표준 편차 3.54로 나눠서 김땡땡의 표준화 점수는 0점. 그 다음에 이땡땡은 50 빼기 55 나누기 3.54 해서 마이너스 1.41. 박땡땡은 60 빼기 55 나누기 3.54 해서 1.4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표준화 점수가. 그리고 B부장이 매긴 최땡땡, 정땡땡, 유땡땡은 각각 정땡땡은 미안합니다. 최땡땡은 70점 받았죠? 70 빼기 B부장의 평균 80 빼고 B부장의 표준 편차 8.16 나눠서 마이너스 1.23이 되는 거야. 예? 80점 받은 사람은 80 빼기 80, 8.16 해서 0이 되는 거고 90점 받은 유땡땡은 90 빼기 80 나누기 8.16 해서 1.23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화된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면 이 사람이 제일 높네요. A부장 밑에 박땡땡. 그래서 박땡땡 1.41이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유땡땡. 여기 이 사람 90 받은 1.23 이런 순서대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어떤 100점 만점의 점수로 바꿀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원점수, 표준화 점수, 수능 시험에서 원점수, 표준화 점수 바꾸는 뭐 예제 문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표준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를 배워요. 그래서 표준화 그러면 표준화되는 결과가 정규분포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되는 것이 반드시 정규분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포하겠어? 예? X의 분포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는 4번 시험을 봤고요. 시험 성적이 이와 같아요. 물론 100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시험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시험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요. 1차 86점 받았고 86점 받았을 때 학생들의 성적은 85. 그리고 표준 편차는 5. 90점 받았을 때 2차는 90점을 받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 85, 표준 편차가 10. 당연히 이럴 수 있죠. 3차 60의 평균 55, 표준 편차 5. 74점 받았을 때 72점 받았고 표준 편차 5. 이런 4번의 시험을 봤어요. 봤을 때 교수는 표준화를 시켜서 이 점수들을 표준화시켜서 학점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점수를 표준화시킨 후 평균 78, 표준 편차 6으로 최종 점수를 내려고 그래. 이렇게 김철수의 최종 점수를 구하라. 자, 우선 김철수의 표준화 점수를 구해야죠. 86점 받았을 때 빼기 85 나누기 5. 90점 받았을 때 표준화 점수는 90 빼기 85 나누기 10. 이거는 60 빼기 55 나누기 5. 74점 받은 네 번째
시험에서 표준화 점수는 74 빼기 72 나누기 5. 그래서 김철수의 표준화된 점수들의 평균은 0.525가 나왔어. 0.525가 나왔어. 그런데 이 교수님은 평균이 78이고 표준편차 6으로 최종 점수를 내려고 하는데 김철수 최종 점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K라고 그래. 최종 점수를. K 빼기 78 나누기 표준편차 6. 이 5.25야. 예? 0.525. 미안합니다. 5점이 아니라 0.525.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고 여기서 K를 구하면 81.13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이 점수를 전부 구해서 순서대로 뭐 A, B, C 등급대로 이렇게 점수를 주겠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그 표준화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도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확률 변수 X는 베르누이 분포한데 N이 3이고 P가 3분의 2라고 하자. 베르누이 분포한다. 확률 변수 X의 표준화 변수 Z를 만들고 Z의 확률 질량 분포를 구하라 하는 문제. 네? 알겠죠? 어떤 것도 표준화를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우선 X를 표준화시키려면 X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 돼. 그래서 X의 평균을 구하면 이항분포니까 NP죠? 요거 곱하기 요거죠? 2야. 그리고 분산은 요거 곱하기 1-P 3분의 1. 그래서 NP 2고 2 곱하기 1-미안합니다. 3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X의 분산은 NP 1-P라고. 그래서 NP 2 여기 2이고 요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Z는 우선 여기 있습니다만은 X 빼기 2 루트 3분의 2. 그렇죠? 예. 자, X의 확률 질량 분포는 어떻게 되나? 질량 확률은 어떻게 되나? 0일 때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7분의 1. 다시 한번 볼까요? fx는 3 콤비네이션 x 3분의 2의 x승 3분의 1의 3-x x는 0, 1, 2, 3이란 말이에요. x가 0일 때 대입하면 27분의 1이야. x가 1일 때 대입하면 27분의 6이야. 해볼까요? 1. 여기 앞에 3이고 3분의 2. 3분의 1에 1, 2 제곱. 그러면 27분의 6이라고. 그렇죠? x 2 집어넣으면 27분의 12. 3 집어넣으면 27분의 8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x의 분포예요. x의 분포예요. 그러면 z는 어떤 값을 갖어요? z는 이거라며 0일 때 뭡니까? 마이너스 0 빼기 2 나누기 루트 3분의 2. 맞죠? 그 다음에 1일 때,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3분의 2. 그렇죠? 2를 집어넣으면 0. 맞죠? 3을 집어넣으면 분자가 1이므로 1 나누기 루트 3분의 2. z가 갖는 값은 요 네 값 이외에 딴 값이 없어. 그렇죠? 딴 값이 없어. x가 0일 때 z는 이거고 1일 때 이거고 2일 때 이거고 3일 때 이거. 딴 값 가질 수 없죠? 그리고 z가 요 값일 확률 즉 마이너스 2 나누기 루트 3분의 2 1 확률은 얼마야? x가 0일 때 확률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27분의 1. z가 마이너스 1 나누기 루트 3분의 2 1 확률. x가 1일 때의 확률과 똑같으니까 27분의 6, 27분의 12, 27분의 8. 맞습니까? 요게 나온다 이거지. 여기서 정규 분포 어쩌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그런 예제 문제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 당연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거 뭐 단순한 거예요. 뭐 너절하고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x가 이항분포할 때, 즉 x가 바이노미얼 이항분포 np일 때 여기서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np 또는 np와 그리고 n 곱하기 1-p 이게 5 이상이면 이러는 조건이 붙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 통계적 추정할 때 또 한번 이 비슷한 걸 볼 텐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다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작은 값이 아니라면 이면 이 x를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 이거야. 정규분포는 앞에 뭐야? 평균 np 뒤에 분산 np 1-p에 근사시킬 수 있다. 이런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통해서 이 어떻게 어떤 문제들을 푸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시행을 1800번 반복할 때 5 이상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x는 뭐야? 5, 6인 경우죠? 예? 미안합니다. 5, 6이 나올 확률이지 x는 0번일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 1800번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5, 6이니까 3분의 1. 그렇죠? 그래서 x는 바이노미얼 이항분포 1800의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습니까? x가 620 이상일 확률. x가 620 이상일 확률. 이거 손으로 계산 안 됩니다. 손으로 계산 안 되고 뭐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저걸 일일이 이항분포로 취급해서 저걸 더하려면. 그런데 np 여기 그랬어요. np와 n 곱하기 1-p가 모두 5 이상이므로 이거 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뭐 굉장히 크죠. 160이네 60. 600. 그러니까 5 이상이므로 x는 정규분포 평균이 뭐야? np 600 요거 곱하기 요거 그리고 분산은 400 np 1-p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400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인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 이항분포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x가 620이라는 얘기는 이제 표준화시켜서 해야 되겠죠. x 빼기 600 나누기 20 그러면 z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도 620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z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이거는 조금 아까 우리 봤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0.3413이에요. 1까지가. 그래서 0.5 빼기 3413 하면 1587 이런 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응? 요거는 Z 1까지의 확률 3413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문제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주는 거죠. 한 4개 정도. 그래서 이 표를 보고서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운동화에 대한 제조회사별 선호도, 고객 선호도를 조사한 표가 있어. 이거 제조회사 A, B, C, D 100명인데 100%로 표현한 겁니다. 퍼센트야. 20%, 28%, 25%, 27%. 뭐 비슷비슷하죠. 192명의 고객이 각각 한 켤레씩 운동화를 산다고 할 때 C회사 운동화를 선택할 고객이 42명일 확률 42명, 42명일 확률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C회사를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192명이야 전체가. 그런데 192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데 C회사 운동화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예요? 선호도가 25%죠? 이거야. 그래서 X는
192 P가 4분의 1인 이항분포를 하는 거야. 예? 네. X는 192에서 25% P가 4분의 1인 이항분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똑같습니다. X의 평균을 구하면 48, 분산은 36. 그러므로 이 X를 이항분포하는 것을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가 있다. 평균은 48, 분산은 36. 예. 로 해도 된다. 그럼 표준화 변수는 뭐예요? Z은 X 빼기 48 나누기 6. 네. 그러니까 42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Z가 42 마이너스 48 빼기 48 여기서 48 표준표에서 6으로 나누면 Z는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 어떻게? 항상 이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 이 확률이야. 그렇죠? 이 확률. 그러면 0과 1 사이의 확률 더하기 0.5 해야죠. 그렇죠? 0과 1 사이의 확률 3413 나와 있고 0.5 오른쪽 이 부분 0.5 더하기 3413 8413 이 답입니다. 알았죠? 예. 정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취급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뭐 쉬운 문제로 몇 개 다뤄볼 생각이고요. 이제부터는 특강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교과 내용에 나오지 않는 거이지만 수능 시험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는 안 나와. 누적 확률 분포 뭐 이런 용어는 안 나오지만 개념은 나와요. 개념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잠깐 이름 붙이고 누적 확률 분포라는 이름도 알려주고 한번 살펴보고 그냥 간단히 넘어갈 겁니다. X가 이산형일 경우 X가 X1, X2, XP의 값을 P개의 값을 갖는 이산형일 경우 확률은 FX1, FX2, FXP라고 하자. X의 누적 확률 분포식은 FK 어디까지냐를 나타내 주는 거야. XK까지. XK는 어딜지 몰라요. 네. 작거나 같고 X가 X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이게 누적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I는 1부터 K까지 FXI, K는 여기 P보다는 작다.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런 거를 누적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X가 0, 1, 2, 3을 가자. 예?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각각 확률은. 그러면 이거 2까지의 누적 확률은 얼마냐? 여기까지. 이거 포함해야죠, 당연히. 예. 그거를 F2라고 표시하자 이거야. 요거를 F2. 예,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적 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전부 풀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예, F를 이렇게 정의하자 라고 하고 이제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 당연하죠. 뭐야?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그렇죠? 8분의 7이야. 그렇죠? 이런 거를 누적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연속형일 경우도 연습 하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X는 0부터 6까지 해서 18분의 1 X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뭐죠? 네. X가 6일 때니까 3분의 1입니다. 이 높이가. 그렇죠? 이런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다. F3을 구하라. 여기까지. 뭐겠어요? 여기까지. 면적. X가 이건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퀄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거야. 여기까지니까 요게 원칙이지만 뭐 여기 등호를 뺀 것도 같은 거다 이 이야기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응? 여기 3을 넣으면 6분의 1이지. 여기는 높이는. 그러니까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뭐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죠? 4분의 1. 네. 아무튼 쉬운 얘기인데 용어만 소개한 겁니다. 누적 확률 분포라고 한다. 대문자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쓴다. 요 정도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결합 확률 분포. 우리 저기 전에 확률 배울 때 결합 확률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왜냐? 2개 이상에 대한 이행 사건에 대해서 3개 이상은 빼고 2개짜리만 봅시다. 그래서 결합 확률이라는 걸 했는데 왜 했느냐? 여기에서 조건 확률을 결합 확률을 알고 조건 확률을 구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결합 확률이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갑시다. 그랬는데 확률에서 그랬단 말이야. 어디서? P 가지고 놀 때 그랬단 말이야. 그때 이제 생각나겠지만 P 닷다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P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를 왔어? X라는 확률 변수로 해가지고 P를 X로 표시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서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때 결합 확률을 설명을 할 때 들은 예가 A 회사의 결근자수, B 회사의 결근자수 해가지고 A 회사의 결근자수가 0, 1, 2고 B 회사의 결근자수가 0, 1, 2, 3인 결합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결합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확률 또는 주변 확률이라는 거하고 조건부 확률을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거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뭐 들여다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A 회사의 결근자수, B 회사의 결근자수를 A 회사의 결근자수를 X라고 하고 B 회사의 결근자수를 Y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FXY가 되는 거야. 예? 예. 예. 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연결되어 가는 과정만 알면 돼.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시행,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지가 않잖아요. 데이터라는 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한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쭉 조사해서 그 자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장 간단한 게 이제 결합 확률 분포. 변수가 2개 있을 때란 말이야. 이 경우야. 딱. x가 0, 1, 2를 갖고 y가 0, 1, 2, 3, 1대의 결합 확률 분포를 여기다가 그 분포식을 써놓으면 이렇게 기둥으로 돼요. 그러면 연속경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정규 분포를 할 경우 이렇게 됩니다. 아주 정규 분포하는 모양의 산이 만들어진 게 입체적으로 요 껍데기가 껍질이 지금 정규 분포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요 이산형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교과 내용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강이라는 이야기를 붙인 거고요. X와 Y의 독립에 대해서 간단히 또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확률에서도 PAB가 PA, PB로 곱해질 때 A와 B는 독립이다. 여기 교집합. 예? 콤마를 쳐도 되고 여기 교집합을 쳐도 되는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A에 대한 확률 곱하기 B에 대한 확률이 각각에 대한 각각의 확률로 곱해질 때 이퀄일 때 A와 B는 독립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독립이라는 이야기는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제 통계적 추정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다룰 세션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독립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일 때 있다고 그랬죠. X의 주변 확률 분포. 한계 확률 분포. FX. Y의 주변 확률 분포. FY의 곱으로 나타낼 때 이럴 때야. X와 Y는 독립이라고 한다. 또 독립이면 이렇게 된다. 그 역도 성립한다라는 말은 그거야. FXY. FX, FY 곱으로 표현할 때 XY는 독립이라고 그러고 독립이라면 이렇게 된다. 개념적으로는 뭐 이미 저 A와 Y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정도로만 일단 독립이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죠. 동전 예를 들어 보겠어요. 동전 2번 던질 때
x1, x2를 각각 첫 번째 던질 경우, 동전 x2를 두 번째 던질 경우의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xi는 1, 0. 앞면일 때 1, 뒷면일 때 0 값을 준다. i는 1, 2야. 그러면 x1, x2는 1, 0, x2도 0, 1. 순서대로 하느라고 1, 0을 0, 1로 0, 1로 했어요. 그러면 f, x1, x2는 뭡니까? 4분의 1이야. 다 똑같으니까. 4개. 그렇죠? 0, 0, 0, 0 집어넣어도 4분의 1. 네, 0, 1 집어넣어도 4분의 1. 1, 0도 4분의 1. 1, 1도 4분의 1. 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f, x1 곱하기 f, x2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독립이다.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던졌을 경우에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경우와 두 번째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게 서로 독립적이죠. 그렇죠? 서로 독립적이에요.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고 그래서 두 번째 던질 때 앞면이나 뒷면 나온 것에 대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독립적, 개념적으로 이제 그래, 그게 독립적이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죠? 또 동전과 주사위를 던질 경우 이제 x, y라고 표시를 하겠어. 동전은 x, 주사위는 y. 각각 동전을 던졌을 경우와 주사위를 던졌을 경우라고 하자. 동전을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러면 x, y. 네. 앞면일 때 1, 뒷면일 때 0. 주사위는 1, 2, 3, 4, 5, 6. 하나씩 던지는 거야.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경우. 동시에 던질 경우. 앞면 나오고 1번 나올 주사위 눈금이 1일 확률 12분의 1. 앞면 나오고 2번 나올 확률 12분의 1. 이렇게 쭉 12분의 1이야 전부. 그렇죠? 이건 위에서 마찬가지로 x, y는 12분의 1이야. 이거는 x, 동전을 던질 경우 곱하기 y, 주사위를 던질 경우 이 곱으로 나타나진다. 2분의 1. 네. 그래서 이 경우도 x, y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그러는 거야. 네. 1이 나올 확률은 이쪽으로 2분의 1이고요. 0이 나올 확률 이쪽으로 합하면 이거 쭉 합하면 2분의 1이고 1이 나올 확률 요거 두 개 합하면 6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6분의 1이요. 이게 뭡니까? 할까봐.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독립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 페이지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동안, 몇 번 동안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비교적 쉬운 문제들을 다루고 통계적 추정을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지껏 해본 절차와 마찬가지로 쭉 이제 끝낸 다음에 통계적 추정 끝낸 다음에 주로 좀 쉬운 문제들, 3점 문제들 다양하게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 즉 4점 문제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